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강사입니다. 이제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해솔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과학시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솔중학교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별 5개라고 하면 별 5개 만점 시 별 3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객관식 24문항, 논술형 2문항으로 총 2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6문항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많아요. 이제 최저 한 20문제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23에서 24문제 정도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26문항이었고, 그리고 또 시험 범위가 이번에 5단원 동물과 에너지, 그 6단원 물질의 특성, 그래서 13문제 반반씩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5, 6, 7, 8 2학기 시험 범위에서 5단원, 6단원이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5, 7, 6, 8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불구하고 해솔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고사 때 5, 6단원을 한꺼번에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말인즉슨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았고 시험도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 많아서 어려운 단원들이 한꺼번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문제 유형은 대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이제 다양한 그래프, 표, 그림 자료들이 다수 출제되어서 이제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고득점 수월하게 가능했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범위는 5단원 생명과학 파트와 6단원 화학 파트에서 반반씩 출제가 되었고요. 논술형은 2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이제 5단원에서 혈관의 종류와 특징을 서술하는 문제, 그 두 번째, 여러 가지 혼합물 분리 과정을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문항이 2번 그러니까 혼합물의 분리 과정 서술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단원별로 난이도 상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 문제입니다.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즉 탄단지죠. 탄단지의 소화 과정에서 효소의 역할, 효소의 특이성, 그리고 소화가 일어나는 기관, 그리고 소화가 일어났을 시 최종 산물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대표 유형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8번을 넘어가면 이제 혈액순환 경로고요. 온몸 순환과 폐순환, 우리 심장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온몸 순환을 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제 폐순환을 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림 자료가 출제가 되었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지 옳은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11번은 세포호흡의 문제였어요. 세포호흡의 정의를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가 있었을 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다. 그리고 노폐물까지 생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각 기관계에서 거기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영양소를 어떻게 얻고, 또 산소를 어떻게 얻고, 에너지는 어디다가 쓰이고, 또 노폐물은 어떻게 치우고, 얘네들은 어떻게 순환이 되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지, 그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어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16번을 보시면 6단원 주요 문제인데요. 고체 용해도 문제네요. 용해도 그래프를 보고,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보고 이제 자료 해석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19번을 보시면 혼합물의 녹는 점 문제네요. 여기서도 물질의 특성에서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고체 순물질에서의 혼합물에서의 녹는 점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고체의 녹는 점이 내려가죠. 혼합물 녹는 점 내림이죠. 그래서 그 그래프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21번 문제를 보시면요. 혼합물의 분리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순물질에 대한 특성이 표 그래프, 그러니까 표 자료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이 물질들을 분리해낼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리 방법을 알고 어떤 물질 특성을 사용해서 이 분리 방법을 할 수 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웠던 난이도 상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 24번은 재결정에서 계산 문제입니다. 석출되는 고체 물질의 질량을 계산할 줄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용해도차에 대한 재결정 분리 과정을 알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한 값을 뽑아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용해도라는 게 용매 100g 기준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선생님들께서 용매의 질량을 바꿀 수 있지만 해솔중학교 선생님께서는 용매의 질량은 100g으로 주셨어요. 이제 따로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해설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었지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고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으며 숙제를 열심히 했다면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해설중학교 친구들도 고득점을 다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말고사죠. 마지막 남은 기말고사도 앞으로처럼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준다면 성실하게 공부를 해준다면 수월하게 고득점을 받고 2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해설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